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화이팅. 우리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18세 되는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발달하고 또 개방적이고 또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아서 다행이다를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신월고 김민기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어제만 한 게 아니라 선거 유세하는 내내 노무현 전 대통령 연구를 자주 했거든요. 네. 후보님 보시기에 이준석 후보 행보가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뭐 닳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사인해주신 김순정입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부정선거 부당에 대해서 부정한 댓글을 전향한 것이 투기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후보님 그 17년 페이스북 보면 이제 전상계 개표를 전상계 개표 부정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조작을 통한 이제 선거 부정을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것 같고 당시에 수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개표 즉각 개표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채영 기자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부자감세를 좀 유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부자감세 회복, 네, 유보해야 된다고. 부자감세 복구하는 거. 네, 그걸 네, 정치적으로 그건- 유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대부분 공약에서도 부채 발행까지 얘기하셨으니까 네. 국내에서라도 지금은 증세에는 당분간 없을 걸로 보이는데, 혹시 증세를 꺼낼 시기는 언제쯤 보고 그건 모르죠. 그건 너무 국가 재정 운영의 문제는 혼자 막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객관적인 경제 사정이나 또는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죠. 어떤 조세 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 네, 먼저. 토끼뉴스 권혜진 기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대포 훼손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세요. 그 특정 정치인 이재명이죠. 네, 그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회 공동체 안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죠. 뭐 갈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이 정치의 가장 기본은 상대를 또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을 하는 위에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조정해 가고 결국 타협에 이르는 게 정치의 일반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사회, 특히 정치 부분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또 심하게는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 논쟁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지만 이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고 입장이 나와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긍정해주는 위에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나와 입장이 다르면 다 제거하려고 하거나 또 심지어는 상대의 입장을 왜곡 조작해서 또 대립을 더 격화시켜요. 이렇게 되면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완화하는 게 아니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빚죠.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극우적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결국은 군사력, 병력을 동원해서 야당을 말살해버리겠다. 정치적 상대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겠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런 게 바로 이번 내란 사태입니다. 이걸 이겨내는 게 우리의 과제죠. 그게 제일 문제고 어쨌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용인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시정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야단을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거든요. 다른 게 또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해줘야죠. 저희 이제 거의 질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안 잘도 편한데 또. 네. 최근에 매참 뉴스원 김지현입니다. 네네. 최근에 민주당에서 대법관 직원팀에서 언급을 자주 해왔는데 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님께서 이제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비법조인에게도 대법관 임명 자격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또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구하고요. 저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그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좀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나라 운명을 걸고 판단을 하는 시점인데 좀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그냥 정말 두 분 질문 네. 드릴게요.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신기준입니다. 어제 토론을 봤을 때 지난 1차 토론하고 좀 달리 상대적으로 좀 지난번에 약간 아웃복선 이번적이긴 한데 조금 이게 맞받게 된 좀 전략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보셨군요. 어제 토론에서는 이제 저번 토론 때는 웬만하면 그냥 다 수용해주자가 이제 캠프의 방침이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 그냥 수긍하자, 다 받아주자 이런 입장이 이제 캠프의 기본 방침이었는데 그 1차 토론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예를 들면 완전히 다른 팩트, 마치 엄청난 객관적 데이터인 것처럼 제시하는 게 전부 이제 허구였단 말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토론이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적은 좀 한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지적했는데 그게 그렇게 달라 보였던 모양이군요. 많이 좀 달라 보이는데 3차 토론은 이제 정치 기대잖아요. 근데 아마 그 상대 쪽에서는 좀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과거의 실제 발언이나 네. 좀 약간 외교안보적인 발언에 대해서 조금 공격을 가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대응가 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참 저는 정치나 특히 이제 그 정치의 가장 극화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자 토론 이런 거는 저는 좀 진지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역량과 정책을 겨루는 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책이 낫다. 나는 이런 실적을 냈다. 당신은 어떤 실적을 냈는가. 이 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토론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치가 이게 정치가 아니고 싸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없는 말 했다고 우기고 객관적 데이터를 거짓말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건 토론이 안 되죠. 정치가 안 되죠. 저는 그런 점들이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뭔 얘기? 그 3차 토론의 대응방. 네네. 그래서 그런 발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발언으로 성소수자 30% 할당 뭐 이런 얘기 하는 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소수성이 30%를 넘기도록 하겠다. 이 말을 제가 순간적으로 성소수 잘못 발언했잖아요. 그걸 제가 그걸 해명했잖아요. 그때 바로. 그거는 소수성, 특히 여성, 남성 어느 쪽이든 특정성이 70%를 넘기는 작은 성, 소수성이죠. 그 남성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어요. 이 소수성이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소위 이제 남녀 할당을 보장하겠다 이 말이었는데 그걸 제가 성소수라고 이제 발음을 순간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계속 논쟁이 돼서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대선 후보라는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분이 그걸 몰랐다면 문제고 알고도 그랬다면 나쁜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성소수자를 30% 국가 주요 관직에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지금 막 문제 삼잖아요, 지금. 그거 싸우자는 거거나 음해잖아요. 그거는 토론이 아니지. 그건 음해지, 음해. 그러니까 곡해도 아니고 음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마도 이것도 일종의 갈라치기, 갈라치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성소수자가 어떻게 30%가 되겠어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실수인 거 분명하고 말실수인 거 제가 말실수라고 얘기했고 했는데도 그걸 지금 다시 드러내서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하면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문제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군 점령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이제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일본 지역 그 다음에 일본이 점령한 한반도는 미군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점령했다고 표현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는 철수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점령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6.25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연합군으로 미군이 이제 참전을 했고, 한미 조약, 동맹 조약이 맺어졌고, 그리고 이제 주둔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동맹군이죠. 그리고 그 동맹군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점령군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도로 충분히 가려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난 일, 한때 잠시 점령군의 위치에 있었다가 미군은 이제 동맹군으로 위치가 바뀐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축을 해서, 주축으로 해서 이제 한반도 안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이죠. 그런데 마치 제가 지금도 미군을 폄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짓 주장을 하거나 국민을 호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치가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좀 정치, 특히 그 중에 토론도 좀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토론을 보실 때 얼마나 좀 씁쓸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아는 사실들. 그래서 좀 다음 3차 토론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는 좀 품격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미래지향적이고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충직한가를 겨뤄야지 자꾸 없는 얘기로 흠집내고 또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수준 낮은 말다툼이 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 아까 하신 것 중에서 그냥 하세요. 하신 것 중에서 미군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일본이 점령때 GHQ 하면 메가도 원수나 국내에 들어온 28군 중장, 하지 중장의 발언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뜻이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요. 그 미군이 스스로 점령군 고시라고 표현하고 자신들을 오큐파이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본인들이 그렇게 점령군이라고 스스로 표현했어요. 그 사실들을 그 당연한 점령한 거 맞잖아요. 아니,
그들 입장에서 적국이었죠. 전쟁하는 적국이었고, 한반도는 일본에 편입돼 있었던, 강제 편입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점령하기 맞지. 그럼 그게 뭡니까? 그리고 나중엔 주둔군이 동맹군으로 바뀐 거죠. 그 지금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된 동맹군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왜 왜곡하려고? 우리 언론인들이 그런 거 많이 좀 가려주세요. 네. KBS 네. 방송인데요. 오늘 일정도 그렇고 이전에도 후보님께서 계속 직접 시민들과 만나는 소통을 강조해 오셨는데 혹시 당선되신다면 이후에 뭐 국민과의 대화를 뭐 1년에 몇 번 정도나 아니면 어떤 대화체를 통해 하겠다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그건 그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시장이든 군수든 행정 책임자, 국가 행정 책임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행복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게 국정의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뭐 당연히 국민들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소연도 들어야 되고, 제안도 들어야 되고, 충고도 들어야죠. 그러려면 대민 접촉면은 최대한 늘려야 되고요. 그거는 공식 문서나 뭐 이런 것들, 민원이나 이런 형태로 받기도 하겠지만, 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집단적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시장이나 도지사를 할 때도 현장에서 많이 만났죠. 뭐 간담회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는 관련 부서에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든 국가 정책을 정하든 보호 정책을 정하든 할 때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시혜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가능하면 수요자, 즉 경기도는 경기도 주민이 도민이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우리가 시행하는 방식이어야 되니까 그 개개인을 다 만나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건설 부서다. 그러면 건설 관련된 단체, 건설 소비자, 뭐 건설 지원 관련 단체 이런 데를 최대한 모아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제가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시정 또는 도정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됐던 것은 똑같은 시정 도정을 해도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는 공급자가 우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번트로서 필요한 걸 제공해 드린다. 우리가 수단화되고 저쪽이 주체화되는 거죠.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국정도 최대한 대민 접촉을 늘리려고 하고, 물론 직접 현장을 참여하는 건 당연하고, 정기적으로 뭐 언론하고 접촉을 하는 건 당연할 테고요. 저는 자꾸 말리는데 저는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전달해 줄 거잖아요. 요즘은 특히 생중계로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왜곡되지도 잘 않는다고요. 자꾸 좀 빨리 하려 되는 말인데, 어쨌든 앞으로 대통령으로 직무할 기회를 우리 국민께서 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 또는 억울해서 하소연하는 바, 우리 국민들이 지시하는 바를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국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첩경이거든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정 정책을 해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면 의미 없거든요. 뭐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뭐 똑같은 일을 해도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접촉을 뭐 대면할 수도 있고, 제가 자주 하는 인터넷, 뭐 SNS, 제가 그 SNS는 지금 구상은 해놨는데 제 SNS 지금은 제가 인력이 없어가지고 뭐 쪽지 확인을 다 못해요. 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 미안한데, 그것도 전담 직원들 다 배치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다 민원도 받고 답도 다 해드리고 그러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데, 대통령한테 그런 인력을 쓸 정도의 권한은 있겠죠. 지금 당연히 그런 인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쉬운데 그런 뭐 방법도 있겠고요. 저는 국민들이 내는 연간 뭐 1,000만 건이 훨씬 넘는데 2,000만도 넘지 모릅니다. 그 민원들을 성남시에서 민원을 다 일일이 다 체크해서 들어주거나 설명하거나 해서 다 거의 다 없앴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원, 억울함 또는 하소연 이런 것도 다 직할해가지고 다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공갈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갈조 하니까 뭐 조폭 생각나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공갈등조정과 성남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성과를 봤는데 국민들 간의 이해가 충돌하거나 부딪힐 때 그 얘기를 충실히 듣고 조사하고 그래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갈등조정관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좀 억울하거나 또 오해에 의해서 생기는 그 억울함 이런 것도 많이 완화해 줄 수 있죠. 어쨌든 많이 접촉할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좀 길게 했습니다. 네. 오늘도 접촉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끝을 하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